안녕하세요.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김진근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발표했던 논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면 비대칭 환자의 아래턱 뼈를 3D CT를 이용해서 좀 자세히 살펴본 그런 논문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안면 비대칭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치아 때문에 발생하는 비대칭이나 기능적 비대칭은 이제 제외를 하고, 그 당시에는 안면뼈의 골격 자체 때문에 생기는 골격성 비대칭, 그리고 피부와 뼈 사이에 있는 근육과 같은 연조직 때문에 생기는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봤고요. 제가 연구를 하기 훨씬 전부터 제가 속해 있던 이제 교실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던 안면 비대칭의 분류법입니다. 분류법의 이름은 TML 분류법이라고 하고요.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T분류, M분류, L분류가 다 따로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류법을 통합해서 진단을 하는 방법이었고, 특징적으로는 경조직, 얼굴 뼈뿐만 아니라 연조직까지 동시에 고려를 하는 그런 이제 분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제가 연구를 하기 훨씬 전부터 2차원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는데요. 환자의 정면 안모 사진과 정면 엑스레이 사진을 이렇게 1:1 비율로 프린트를 합니다. 그래서 연필과 자를 이용해서 계측점들을 이렇게 찍고 계측선들을 이은 다음에 정중앙선에서 턱 끝이 얼마나 이렇게 틀어져 있는지, 입술의 기울기는 어떤지, 그리고 치아의 비대칭 정도는 어떤지, 양쪽 하악각 부위의 길이는 어떤지, 양쪽의 차이를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원적으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실제 환자는 3차원인데 2차원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면, 제가 이제 연구를 한 시점쯤에는 이런 3차원 연구가 막 시작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의 단층 촬영된 CT 사진을 이런 가상의 공간에 실제 모형처럼 이렇게 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표면상에 원하는 점들을 이렇게 찍어 볼 수도 있습니다. 점들을 찍기만 하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평면을 만들어 주거나 직선을 만들어 주거나 계산을 다 해주고요. 그리고 뭐 평면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든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각도, 이런 것도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해주었기 때문에 아주 이제 확실하고 정확한 진단법이 개발되었었다고 볼 수 있겠고, 나는 특정 부위만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아래턱뼈만 떼서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떼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부위를 좀 더 세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차원적으로 진단을 하던 분류법이 3차원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었고, TML 분류법 역시 3차원적으로 공간 개념을 도입해서 기존 2차원 분류와 비교하는 연구들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됐었고, 저는 이 중에서 이제 T 분류법, 이 분류법을 좀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환자의 얼굴뼈를 앞쪽에서 봤을 때 이 턱끝과 하악각 부위의 비대칭 방향이 같은 경우에는 T1, 서로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는 T2, 턱끝만 비대칭인 경우에는 T3, 그리고 하악각 부위만 비대칭인 경우에는 T4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방법이었고요. 이전에도 안면 비대칭을 3차원적으로 연구한 연구들이 많았었는데, 이 연구들은 대부분은 안면 비대칭 환자는 하나의 비대칭군, 그리고 정상 대조군, 이렇게 두 개의 군만을 설정해서 비교를 했던 연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대칭의 양상이 이렇게나 다양한데, 과연 이런 비대칭의 양상이 하악골 중에서도 어느 부위에서 좀 기인을 하는 것인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하악골의 비대칭 환자를 정상군과 비교도 하겠지만, 각 군 간의 어떤 비대칭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특정한 양상의 하악골 비대칭이 어떤 구조에서 기인을 하는지 연구를 해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T0군부터 T4군까지 5군의 군, 각 군당 20명씩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고요. 점을 찍어야 되는데 어떤 평면을 중앙선으로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됐기 때문에 기준 평면을 설정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미드 사지탈 플레인이라고 해서 얼굴 정중앙 평면입니다. 이 평면은 예전부터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검증된 평면이었기 때문에 저도 차용을 해서 사용을 했던 것이고, 저는 얼굴 자체에 이런 정중앙 평면도 중요하겠지만 아래턱뼈를 저는 세분화해서 보기 때문에 아래턱뼈에 정중앙 평면이 따로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임의로 이제 설정한 평면입니다. 하악골 중심 평면이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한 평면이기 때문에 과연 이 연구에서 이 평면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증까지 같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이 환자를 볼 때 이 환자의 정중앙, 얼굴의 정중앙 평면은 하늘색
평면이라고 한다면 아래턱뼈의 중앙선은 아마 이 하늘색 평면은 아닐 것이고요. 이게 빨간 평면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 저는 아래턱뼈의 어떤 부위가 과연 아래턱뼈의 비대칭을 유발하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아래턱뼈를 5가지의 기능 단위로 이제 세분화를 했습니다. 과두 부위, 그리고 근육돌기 부위, 그리고 하악각 몸체 부위, 그리고 하악각 부위, 그리고 정중앙 부위 5가지의 이제 부위로 세분을 해서 각 부위의 크기가 양쪽에 차이가 나는지를 보았고, 제가 설정한 하악골 중심 평면과 각 기능 단위가 이루는 각도의 양쪽 차이, 그리고 인접한 두 기능 단위의 사이가 양쪽에서 차이가 나는지 각도의 차이를 본 거죠. 연조직도 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래턱의 세 높이에서 연조직의 두께를 각각 계측을 한 다음에 양쪽의 차이를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임의로 설정한 하악골 중심 평면이 과연 이 연구에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 T분류법이라는 것이 아래턱뼈의 앞쪽 끝과 하악 우각부의 편의 정도를 보는 것인데, 이러한 항목들과 MMP, 그러니까 MMP가 얼굴의 정중앙 평면에 대해서 편의되어 있는 그 항목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차이들이 각 군 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T분류법, 제가 연구한 이 연구에 있어서 제가 임의로 설정하긴 했지만 이 평면이 사용이 적절하다라는 것이 검증되었다고 이제 결론을 냈었고요. 각 기능 단위의 크기를 봤을 때는 5가지의 세부 부위 중에 과두 부위, 그리고 하악체 몸체 부위가 양쪽의 차이가 날 때 이것이 하악골의 비대칭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하악 과두와 하악체가 모두 하악골 비대칭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셨던 여러 선악들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결과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는 이런 근육돌기, 오해돌기와 하악각 기능 단위는 하악골 비대칭과는 좀 다소 상관성이 낮지 않나, 이런 결과를 도출했고, 이런 의견 역시 예전의 선악들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연조직의 두께가 양쪽이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 치과 의사들이 모두가 다 배우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모스라는 분의 기능 기질 이론인데, 쉽게 말해서는 기능을 많이 하면 그쪽이 많이 성장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에는 좀 반대되는 결과들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케이반이라는 교수님의 의견을 따르면 어떤 특정 부위에 있어서 발생하는 과성장이나 저성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악골 성장의 중심의 역할을 해서 그 위치를 기준으로 뒤틀림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결과였다고 볼 수 있고, 모스의 기능기질 이론이 유명하긴 하지만 이 이론은 정상적이고 생리적인 어떤 하악골의 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비정상적인 비대칭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어떤 성장을 뒷받침하는 이론은 아닌지 않나라고 추측해 보았던 연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안면 비대칭을 저희가 어떻게 확실하게 분석을 하는지, 진단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제가 보여드렸던 골격성 비대칭이나 연조직 비대칭에 의한 비대칭뿐만 아니라 치아의 위치나 형태, 그리고 개수에 의한 비대칭, 또는 이제 턱 관절 질환에 의한 기능적 비대칭도 역시 치과에 오시면 비교적 쉽게 진단이 가능하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안면 비대칭에 대한 치료를 하신다면 치아의 비대칭의 어떤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치열의 완성, 그리고 스마일 라인, 개선된 안목까지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 꼭 오셔서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김진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